불안을 통제하는 일은 끝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불안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인간은 다시 일어나 살아간다. 그것이 인간이 가진 또 다른 능력, 바로 회복이다. 회복은 불안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살아가는 기술이다.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무너지는 대신 그 감정의 흔들림 위에 삶의 층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일이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깎아 길을 내듯 불안은 인간의 내면을 다듬으며 살아있는 흔적을 남긴다. 불안은 때로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 넘어섰다고 믿었던 과거가 불안의 파도에 실려 다시 떠오른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한다. 왜 아직도 이 기억이 나를 괴롭히지? 하지만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아직 다 이해되지 않은 마음이 다시 나를 찾는 일이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씩 치유된다. 치유란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과거를 새로운 의미로 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법정 스님은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셨다. 불안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불안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은 언제나 새롭게 열려 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바로 회복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종종 완전한 평온을 꿈꾸지만 사실 평온은 불안의 부재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된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고요는 죽음의 정적이고 살아있는 평온은 바람 속에서 균형을 잡는 흔들림이다. 인간은 그 흔들림 속에서 성장한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조심히 사랑하며 더 진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불안을 견디는 일은 곧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불안을 이긴 것이다. 불안을 없애서가 아니라 불안을 품은 채로도 살아내기 때문이다. 불안이 우리를 완전히 삼키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늘 회복하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이다. 지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관계 속에서도 손을 내밀며 아무 희망이 없어 보여도 새벽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다시 배우고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불안을 통해 자라나는 지혜다. 불안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는다. 불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스승이다. 그 물음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답게 깨어있는 존재가 된다. 우리는 불안의 파도 위에서 때로 휩쓸리고 때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간다. 그 파도는 멈추지 않지만 우리는 그 위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운다. 삶은 불안을 없애는 여정이 아니라 그 불안을 끌어안으며 자신을 완성해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부서지지 않고 조금씩 단단해진다. 결국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란 통제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태도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자신을 느끼는 것.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불안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간답게, 때로는 나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불안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반대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시작한다. 불안은 결함이 아니라 감각이다. 세상을 살아있는 몸으로 경험하는 한 우리는 언제나 약간의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곧 예측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느끼는 미세한 긴장과 마주한다는 뜻이다. 미래를 알 수 없고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으며 내 마음조차 완벽히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불안은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흥이다. 법정 스님은 불안은 허공을 움켜쥐려는 데서 생긴다고 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이미 마음은 괴로움에 잠긴다. 그러나 세상의 대부분은 붙잡히지 않는다. 시간도 관계도 나 자신도 끊임없이 흘러간다. 우리는 그것을 붙들 수 없기에 불안하고 그 불안이 실어 다시 더 세게 움켜진다. 그렇게 불안은 더 커진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적이 아니라 삶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신호에 가깝다. 무언가 중요하기에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지키고 싶기에 두려워한다. 불안이 전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 것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불안은 욕망과 책임, 사랑과 기억의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은 그 불안을 견디며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불안에 짓눌려 자리를 잃는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불안의 유무가 아니라 그 불안과 맺는 관계의 방식이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 말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인간을 두렵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가능성 앞에서 자유로워지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 때문에 흔들린다. 이때의 불안은 존재의 필연적 그림자다. 무엇을 선택해도 완전하지 않고 어떤 선택에도 후회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불안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언어다. 나를 향해 지금 여기가 낯설다고 알려주는 감각. 이 감각을 무시할수록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든다. 그때 우리는 불안을 다스린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더 강하게 매이게 된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불안은 인간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삶의 방향을 묻지도 관계의 진실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불안은 우리를 괴롭히는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안을 두려워한다. 그 이유는 불안을 느끼는 나 자신이 약해진 듯 보이기 때문이다.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마치 실패자나 미성숙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다. 죽은 자는 불안하지 않다. 살아있는 자만이 떨린다. 불안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결국 또 다른 불안을 낳는다. 이렇게 불안하면 안 되는데 이 감정을 빨리 없애야 해. 그 순간 우리는 불안을 이중으로 느낀다. 불안 그 자체보다 불안해하는 나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떻게 불안을 없앨까? 가 아니라 어떻게 불안과 함께 살아갈까? 로.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은 오지 않겠지만 불안에 잠식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불안이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라나고 그 생각이 어떻게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불안을 이해함으로써 놓아보는 연습? 그 첫걸음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불안은 언제나 생각의 형태로 찾아온다. 어떤 감정보다 빠르게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한번 떠오른 생각은 금세 감정으로 번지고 그 감정은 몸의 감각을 일으켜 다시 생각을 강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리는 자동화 사고라 불리는 불안의 회로다. 자동화 사고는 대체로 짧고 단정적이다. 나는 실패할 거야.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이번에도 안 될 거야. 이 문장들은 논리적이지 않지만 이상할 만큼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결합해 있기 때문이다. 즉, 이 생각들은 근거가 아니라 감정의 그림자에서 태어난다. 우리는 이런 자동화된 사고를 사실처럼 믿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불안의 사고는 대부분 예측이지 현실이 아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반응하고 그 반응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의 첫 번째 에서는 생각의 멈춤이 아니라 생각의 인식에서 시작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이라 부른다. 그저 바라보는 일, 사유를 없애려 애쓰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아, 지금 나는 또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불안을 만들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불안의 회로를 끊는 첫 걸음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생각이나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것, 즉 불안을 보는 나를 불러내는 일이다. 이 순간 불안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경험이 된다. 현실 치료의 접근도 이와 맞닿아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생각을 현실로 돌려놓는 힘을 가진다. 불안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력감에서 자란다. 그럴 때 생각의 방향을 돌려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으면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도 그 크기를 줄이며 몸 안에서 자리를 바꾼다. 예를 들어보자. 중요한 발표를 앞둔 사람이 있다. 그는 전날 밤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속에서 뒤척인다. 틀리면 어떡하지? 이번에도 곤란한 상황은 내게 먼저 펼쳐지고 말 거야. 역시 내게만 행운이 따르지 않을 거야. 이번에도 망하면 끝이야. 이때 그가 불안을 없애야지라며 몸을 뒤척일수록 생각은 더 깊이 파고든다. 그러나 만약 그가 조용히 일어나 앉아 지금 나는 발표를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면
그 순간 그는 불안의 중심에서 한 발 물러선다. 이후 그는 할 수 있는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 발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목소리를 가다듬는 연습을 하거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대비하는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물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을 수도 있겠다. 이 단순한 전환은 불안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지금 이 자리의 행동으로 녹여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것이 현실 치료에서 말하는 통제 가능한 삶의 핵심이다. 우리는 불안한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행동의 방향은 선택할 수 있다. 불안 속에서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경험, 그 경험이 다시 불안의 크기를 조금씩 줄여나간다. 결국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이기려 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에서 벗어나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쌓여 우리는 불안 위에 또 하나의 지층을 쌓아간다. 그 지층이 바로 삶이고 성장이고 우리의 내면이 스스로를 견디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그 말은 절망이 아니다. 불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토대이며 그 위에 삶의 모든 층이 쌓여간다. 즉, 불안은 존재의 결핍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다. 대지의 지층을 떠올려 보자. 지층은 끊임없이 눌리고 갈라지고 부서지며 만들어진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흔적들이 세월의 무늬가 된다. 우리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 불안은 삶을 밀어올리는 압력처럼 작용하며 그 위에 감정과 기억, 관계, 경험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나를 이룬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안을 제거하려 하지 않는 태도다. 불안을 없애면 마음은 잠시 평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생의 감각 또한 무뎌진다. 불안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는다는 뜻이며 그것은 살아있음의 진동을 잃는 일이다. 불안은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 아직도 내가 느끼고 있다는 신호다. 현실 치료에서는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고 한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타인의 마음, 미래의 결과, 과거의 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의 나의 선택이다. 불안은 이 경계가 무너질 때 커진다. 이미 일어난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정신을 빼앗길 때 마음은 자신이 설 자리를 잃는다. 그때 필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다. 불안을 없애려 하면 불안은 도망가지만 그 자리를 내어주면 조용히 머문다. 불안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곧 내면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불안을 마주보며 묻는다. 그래, 내가 거기 있구나.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거니? 이처럼 불안을 대화의 상대로 두는 순간 불안은 괴물이 아니라 손님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관찰이라 부른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 불안이 올라올 때 이건 나쁜 감정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일. 그 알아차림은 불안을 줄이지 않지만 불안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바꾼다. 그 순간부터 불안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감정이 된다. 이렇게 불안을 받아들이는 일은 체념이 아니라 성숙이다.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컨트롤이 아닌 관조, 지배가 아닌 공존. 불안은 삶의 균형을 맞추는 반대편 추처럼 우리를 현실에 붙들어 놓는다. 그렇다고 불안이 덜 아프다는 뜻은 아니다. 불안은 여전히 가슴을 조이고 밤잠을 앗아간다. 하지만 그 고통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딜 이유를 갖게 된다. 불안은 나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나답게 만든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탐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불안이 이 길이 맞는가? 를 묻기에 우리는 다시 멈추고 생각하고 걸음을 고쳐딛는다. 이런 의미에서 불안은 인간의 근원적 스승이다. 불안이 없다면 성찰도 없고 성찰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 인간은 완전해지기 위해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기 위해 불안을 끌어안는다. 삶의 지층이란 그런 것이다. 한 겹의 평원 위에는 반드시 불안이 있고 그 위에 희망이 쌓이고 그 위에 다시 두려움이 쌓인다. 이 복잡한 켜들이 쌓여 한 사람의 내면이 만들어진다. 그러니 불안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지워야 할 이유도 없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층에 자리한 흙 같은 것이다. 그 흙이 있어야만
위에 무언가가 자란다. 불안을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 그 흙을 부드럽게 고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일이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위에서 살아가는 일은 가능하다. 그 불안이 만든 균열 사이로 우리는 빛을 본다. 그 틈이 바로 인간이 성장하고 이해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불안은 결코 이론 속에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일상, 한순간의 맥박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는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또 누군가는 잠 못 드는 밤, 내일은 괜찮을까 하고 중얼거리며 불안을 느낀다. 그들의 불안은 각기 다르지만 그 뿌리는 하나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 무너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기억. 불안은 그렇게 개인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삶의 결을 따라 고유한 형태를 띈다. 우리는 흔히 불안을 감추는 데 익숙하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괜찮다는 말로 자신을 덮는다. 불안은 드러내면 약점이 되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불안을 숨길수록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몸의 긴장, 습관적인 회피 혹은 무기력으로 변한다. 한 심리치료사가 말했다. 불안을 드러내는 순간 그 불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때 혹은 스스로 일기장에라도 적을 때 불안은 낯선 그림자에서 이름이 붙은 감정이 된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불안을 단단한 덩어리로부터 움직이는 생명체로 되돌리는 일이다. 이름 붙인 불안은 통제할 수는 없어도 다룰 수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함께 걷는 그림자다. 불안은 사랑에도 깊이 스며든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동시에 불안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언제나 이 관계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내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자기의심.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불안 위에서 피어난다. 하지만 그 불안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더 조심스럽게, 더 성실하게 다룬다. 혹시 그가 내 마음을 오해하면 어쩌지? 오늘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그 질문들 속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돌봄의 흔적이 있다. 완전한 사랑은 불안을 없애는 사랑이 아니라 불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을 내미는 사랑이다. 그 불안이 둘 사이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그 거리 덕분에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애쓴다. 불안이 없다면 사랑은 무감각해지고 불안이 너무 크면 사랑은 질식한다. 그 사이의 긴장 위에서 인간은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관계를 배워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하기 전, 결과가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맡을 때, 또는 누군가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때, 막연히 어떤 일인가 일어날 것만 같아 무섭고 두려울 때, 이때 불안은 실패할지도 무너질지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으로 찾아온다. 그러나 그 불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하게 하는 힘이다. 불안이 없다면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지 못하고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움직인다. 적정한 불안은 성장을 위한 가장 유능한 경고다. 하지만 불안이 지나치면 사람은 마비된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결과를 통제하려는 욕심을 놓는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 속에서 최선을 선택할 자유는 있다. 현실 치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을 바꾸는 것. 불안이 머리에서 맴돌 때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손으로, 몸으로 작은 행동 하나를 바꿔보는 것이다.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한 문장을 써내려가거나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 그 사소한 행위가 마음의 흐름을 전환시킨다. 행동은 감정보다 현실적이며 그 현실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불안의 결도 달라진다. 결국 불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다. 불안이 올라올 때 이건 없어져야 해라고 외치지 말고 지금 불안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다. 그 순간 불안은 나를 삼키는 파도가 아니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물결이 된다. 이것이 멈춤의 지혜다. 게슈탈트 심리학이 말하는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다. 자동적인 반응을 잠시 멈춤으로써 그 반응을 관찰하는 나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 알아차림의 틈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 아, 내가 또 불안에 휩쓸리고 있구나. 하지만 괜찮아. 지금 나는 알아차리고 있잖아. 불안은 그렇게 점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간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도 않는다. 그저 내 안에서 숨 쉬는 감정의 하나로 가끔은 내게 경고를 보내고 가끔은 나를 일으켜 세운다.
불안이 있다는 건 여전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이 있다는 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불안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고통은 인간을 정직하게 만든다. 불안 앞에서 우리는 겸허해지고 불안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불안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타인의 불안에도 손을 내밀 수 있다. 결국 인간은 불안을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을 끌어안으며 서로에게 다가가는 존재다. 그 불안의 진동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더 깊이 살아간다. 불안을 완전히 통제하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온다. 불안을 없애려는 싸움이 멈출 때 그 자리에 비로소 나가 남는다. 지금 이대로의 나, 불완전하고 흔들리며 여전히 살아있는 나. 불안이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 그런 삶은 생의 진동이 멈춘 삶이다. 대신 불안과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라. 지독하게 단단한 그 징그러운 불안 위에. 그러나 너의 시간, 기억, 사랑, 후회가 겹겹이 쌓여간다. 그리고 그 모든 층이 모여 하나의 이름, 삶을 만든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불안을 껴안고 또 앞으로 나가보는 것이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